안녕하세요. 수연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244페이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이번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비슷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했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밑에 선생님이 띄워놨는데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똑같이 A,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었죠. 이 경우 생각하면서 뒤에 244페이지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지 244 개념 열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넘는다. 그러나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6개의 대륙의 인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이 100명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네요.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1번, 그 사람이 북아메리카인일 확률. 우리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 100명 분의 북아메리카인은 몇 명이죠? 5명. 그래서 결국 1번의 답은 100분의 5, 20분의 1이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남아메리카인일 확률 마찬가지로 100분의 전체 경우 100분의 남아메리카인 9명 해서 답을 구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3번 볼게요. 그 사람이 아메리카인일 확률. 우리 아메리카인이라 함은 북아메리카 플러스 남아메리카인이 되겠죠. 둘을 모두 합하면 아메리카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럼 아메리카인은 총 몇 명일까요? 그렇죠. 북아메리카인이면서 동시에 남아메리카인일 수 없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인 또는 남아메리카인일 경우의 수는 5 더하기 9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메리카인은 14명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메리카인일 확률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수 100분의 아메리카인인 14명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14는 북아메리카인 5명과 남아메리카인 9명을 더한 것과 같죠. 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있냐면 100분의 5 더하기 100분의 9 라고 분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우리 아메리카인일 확률은 자, 100분의 5는 우리 1번에서 구한 그 사람이 북아메리카인일 확률 그리고 100분의 9는 2번에서 구한 그 사람이 남아메리카인일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아메리카인일 확률은 그 사람이 북아메리카인일 확률 더하기 남아메리카인일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북아메리카인 또는 남아메리카인일 확률은 두 경우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리해보시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그쵸. 두 확률을 더하셔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북아메리카인과 남아메리카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사건 A가 선택한 사람이 북아메리카인인 사건, 그리고 사건 B가 선택한 사람이 남아메리카인인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북아메리카인 또는 남아메리카인일 확률은, 즉 아메리카인일, 같은 말이죠. 아메리카인일 확률은 북아메리카인일 확률 더하기 남아메리카인일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정리하신 내용 가지고 예제 2번도 한번 풀이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먼저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쵸? 첫 번째 주사위에서 1, 두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왔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주사위에서 2, 두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주사위에서 3, 두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왔을 때, 자, 그럼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확률은, 합이 4일 확률은 전체 두 주사위를 던지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6 곱하기 6분의 3이기 때문에 36분의 3, 즉 1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이 5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주사위가 1, 두 번째 주사위가 4, 첫 번째 주사위가 2, 두 번째 주사위가 3, 첫 번째 주사위가 3, 두 번째 주사위가 2, 첫 번째 주사위가 4, 두 번째 주사위가 1인 경우로 총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5일 확률은 똑같이 전체 경우의 수 6 곱하기 6분의 4다. 즉 36분의 4다. 해서 실은 정리 굳이 안 해주셔도 되지만 9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일 확률이죠. 근데 여기서 합이 4일 때와 합이 5일 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쵸. 합이 4인 확률 36분의 3 더하기 합이 5일 확률 36분의 4 이렇게 해서 36분의 7이 된다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하시는 답은 36분의 7이다. 자, 그러면 문제 5번과 6번도 같은 방법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먼저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에 다시 강의를 재생해주세요. 4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달력에서 하루를 임의로 선택하여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택한 날짜가 4의 배수 또는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먼저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4의 배수인 사건과 소수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소수라는 건 1보다 큰 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말하는데 4의 배수이면서 소수일 수가 있나요? 애초에 4가 소수가 아니고 4가 이미 1, 2, 4의 약수를 가지고 있고 4라는 약수들을 가지고 있고 4의 배수는 그럼 당연히 1, 2, 4를 약수로 갖기 때문에 소수이면서 4의 배수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체크를 하셨어요.
4의 배수이면서 택한 날짜가 4의 배수이면서 소수일 수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한 날짜가 4의 배수 또는 소수일 확률은 택한 날짜가 4의 배수인 확률 더하기 인 확률 간단하게 쓸게요. 더하기 택한 날짜가 소수일 확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11월이 30일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몇 개가 있죠? 그쵸? 세보셔도 되고 4, 8, 12, 16, 20, 24, 28. 자, 이렇게 총 몇 개가 있죠? 7개 세보셔도 되고 옆에 쓸게요.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세서 7개 하셔도 되고 아니면 30을 4로 나누시면 7과 점점점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몇 개? 7개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미리 소수인 경우도 한번 인 경우의 수도 먼저 구하고 갈게요. 자, 소수인 경우의 수는 소수 체크 한번 해볼게요. 2, 3, 5, 7, 8 아니고 9 아니고 10 아니고 11, 13, 14 아니죠? 15 아니고 16 아니고 17, 18 아니고 19 맞나요? 19, 20 아니고 21 아니고 22 아니고 23, 24 아니고 25 아니고 26도 아니고 27 아니죠. 3의 배수니까 28 아니고 29, 자 30도 아니고 자 그래서 소수 몇 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건 다 세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의 배수일 확률은 지금 30개, 모든 경우의 수 30분의 4의 배수인 경우의 수 7, 그리고 소수일 확률 30분의 소수인 거 10개, 그래서 30분의 10 이렇게 각각의 확률 구해주시고 더해주시면 30분의 17이다. 따라서 택한 날짜가 4의 배수 또는 소수일 확률은 30분의 17이다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세원인의 학교 학생 50명의 DISC 행동유형 검사 결과이다. 이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행동유형의 안정형 또는 신중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검사를 했을 때 딱 하나의 유형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안정형 그리고 신중형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이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확률을 구하셔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안정형일 확률은 합계 전체 50 중에 50명 중에 16명 이고 그리고 임의로 선택했을 때 신중형일 확률은 50명 중에 전체 모든 경우에서 50 중에 신중형 8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린 그 두 가지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니까 더해서 50분의 24다. 즉 약분하면 25분의 12다 하고 답 구해주실 수 있겠죠? 구하는 답 25분의 12.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46쪽입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마찬가지로 개념 일기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어느 민속 축제에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 종류와 탈춤 두 종류를 공연한다고 한다. 현수는 이 중에서 인류 무형 문화유산과 탈춤을 각각 한 개씩 임의로 택하려고 한다. 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악과 봉산 탈춤을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이 지금 각각 한 개씩 임의로 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형 문화유산에서도
하나를 선택하고 탈춤에서도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쵸? 우리 동시에 선택하는 거죠. 선택권이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에서도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나요?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농악과 봉산탈춤을 택할 확률. 여기서는 농악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봉산탈춤을 선택했대요.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그쵸, 한 가지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 아까 1에서 구한 6가지 중에 우리 농악과 봉산탈춤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니까 2번의 답은 6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무형문화유산에서 농악을 선택할 확률은 3개 중에 농악, 택견, 판소리 3개 중에 1개고 그리고 또 탈춤 중에서 봉산탈춤을 선택할 확률은 봉산탈춤, 강령탈춤 2개 중에 1개인 것을 금방 구하실 수가 있죠. 확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2가지를 곱한 값이 이 2가지를 곱해주신 값이 6분의 1. 즉, 우리가 구한 농악과 봉산탈춤을 택한 할 확률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을 곱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 농악과 봉산탈춤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2번 확률을 구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모든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의 수 모든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의 수 곱하기 모든 탈춤의 경우의 수가 됐었고 자, 그리고 농악이랑 봉산탈춤은 그 중에서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농악을 선택하는 거 1가지, 그리고 봉산탈춤을 선택하는 거 1가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무형문화유산 3가지 곱하기 모든 탈춤 2가지 분의 농악 1가지, 그리고 봉산탈춤 1가지. 자, 그래서 이거 분리를 해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두 확률을 곱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2P 곱하기 Q 이 공식을 이용해서 예제 3번도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노란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 B가 있다. 두 상자에서 각각 공을 1개씩 임의로 꺼낼 때 두 공이 모두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두 공이 모두 노란 공이라는 얘기는 A에서도 노란 공을 꺼내고 노란 공을 꺼낼 확률 그리고 또 B에서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을 일단 따로따로 구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뽑는데 두 공이 모두 노란 공이어야 하니까 두 경우는 확률을
곱해주셔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A에서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 8개 중에서 노란 공 3개. 그래서 8분의 3. 그리고 곱하기 B에서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은 지금 노란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으니까 더해서 7개. 모든 경우에서 7개 중에 노란 공 4개다. 자, 이렇게 두 확률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구한 두 확률을 곱해주시면 상자 A와 상자 B에서 공을 한 개씩 꺼냈을 때 모두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즉 56분의 12는 약분해 주시면 14분의 3이다. 따라서 두 공이 모두 노란 공일 확률은 14분의 3이다. 하고 풀어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때 곱할 수 있는 이유는 상자 A에서 노란 공을 꺼내는 사건이랑 그리고 상자 B에서 노란 공을 꺼내는 사건, 각각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는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구할 때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우리 A에서 어떤 공을 꺼내는지가 B에서 어떤 공을 꺼내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럼 문제 7번과 문제 8번도 해결해 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풀이를 진행해 봅시다. 문제 7번, 8번 풀고 영상 다시 재생해 주세요. 문제 7번입니다. 오지선다형 문항 2개가 있다. 이 두 문항의 답을 임의로 고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단 모든 문항의 정답은 1개라고 하네요. 첫 번째로 두 문항을 모두 맞힐 확률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를 맞히고 나머지 다른 한 문제도 맞춰야겠죠. 그리고 두 문제를 푸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한 문항을 맞히는 확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장을 맞히는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한 문제를 맞히는 확률은 임의로 고르기 때문에 5개의 선지에서 오지선다형이니까 5개의 선지에서 정답 1개. 그래서 한 문항을 맞힐 확률은 5분의 1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문항을 맞힐 확률도 똑같이 5분의 1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확률 곱해주시면 25분의 1 하고 1번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번도 두 문항을 틀리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5개의 선지 중에서 틀린 복이 4개. 그래서 한 문항을 임의로 골라서 틀릴 확률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 한 문항도 5개 중에서 4개가 틀린 복이기 때문에 5분의 4 해서 2개 곱해주시면 25분의 16이다 하고 답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7번의 1번은 25분의 1, 7번의 2번은 25분의 16입니다. 그럼 8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당첨제비 3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통이 있다. 당첨제비는 3개네요. 그리고 모두 10개의 제비가 들어있어요. 이 통에서 민호가 먼저 1개의 제비를 임의로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요. 다시 넣은 후 유나가 1개의 제비를 임의로 뽑는다고 한다. 민호와 유나가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민호가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기 때문에 민호가 뭘 뽑았는지가 유나가 뽑을 제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민호와 유나가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민호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곱하기 유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겠죠. 민호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리고 둘 다 모두 당첨제비를 동시에 뽑아야 하기 때문에 유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민호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모두 총 10개의 제비, 모든 경우 10개 중에서 당첨제비가 3개니까 10분의 3. 유나도 마찬가지죠. 민호가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기 때문에 전체 개수, 모든 경우에서 10개 중에 유나가 당첨될 확률, 당첨제비 3개. 자,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해주시면 100분의 9다. 그래서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100분의 9가 된다.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민호가 무엇을 뽑았느냐가 유나의 뽑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명심하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확률 공부해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